안녕하세요, 블랑쌤입니다. 피부에 좋다는 화장품 아니면 미백 연고 이런 거는 열심히 쓰시면서 혹시 영양제까지는 생각을 못 하신 분들 있을까요? 오늘은 피부에 좋은 영양제 성분들을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영양제들 위주로 추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얻어가는 게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고 절대 광고나 협찬 제품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많은 분들이 먹는 영양제가 피부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가 좀 의문을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도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피부를 보면요, 피부 표면이 표피층이고 그 아래에 조금 더 두꺼운 진피층이 있습니다. 이 진피층이라는 이 층 안에는 혈관이 들어있어서 혈관에서부터 혈액을 타고 영양분을 공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좋고 비싼 화장품을 피부에다 발라도 이 표피층을 제대로 뚫고 투과되지 못하기 때문에 진피층에 제대로 된 영양분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화장품을 통해서 표피를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먹는 영양제로 혈관을 통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더 양이 많기 때문에 먹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먹어야 할 피부에 좋은 영양제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피부 고민에 따라서, 고민의 유형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영양제가 달라집니다. 우선은 그 고민들을 몇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볼게요. 첫 번째 피부 고민 유형은 피부의 노화와 미백 유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묶은 이유는 둘 다 항산화 작용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외선이나 스트레스에 굉장히 노출이 잘 되게 돼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서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그 결과 부산물로 활성산소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다양한 반응들을 일으켜요. 우리 몸의 신체 기관을 늙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 자체도 탄력을 잃게 되고 노화가 촉진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화 반응을 억제를 시켜주는 영양제가 있는데 그것들이 대표적으로 항산화제라고 알려져 있는 비타민 계통 아니면 글루타치온 같은 영양제들이 있어요. 비타민 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알약이나 파우더 형태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굉장히 흡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유산균 요구르트 먹으면 알갱이처럼 오돌토돌 씹히는 거 있죠? 그것처럼 우리 비타민C를 동그랗게 지질막으로 감싸서 흡수율을 최대한 높이면서 보존을 많이 시켜주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피부 고민 유형은 바로 탄력과 보습입니다. 우리 얼굴에 있는 자글자글한 주름을 예방하려면 탄력이나 보습은 필수겠죠. 특히 귀에 피가 나도록 들은 이 콜라겐이 가장 중요한데요. 콜라겐은 아까 설명드렸던 피부 조직 중에 하나인 진피층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콜라겐은 이 진피층 안에서 피부를 단단하게 탱탱하게 유지를 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콜라겐도 20대 중반부터 서서히 매년 1% 정도씩 함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티에이징 목적으로 콜라겐을 막 만들어주는 그런 레이저 시술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먹는 영양제로도 이걸 어느 정도 보충을 할 수 있어요. 콜라겐이 많은 음식, 대표적으로 영양제 이외에도 돼지 껍데기나 족발 이런 것들 유명한 거 다들 아시죠? 사실 이렇게 음식을 먹어도 콜라겐이 어느 정도 피부로 가는 거는 있겠지만 콜라겐이 흡수가 되면서 소화기관에서 다 저분자 형태의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가 되고 다시 재결합돼서 이게 피부로 가는 그 함량 자체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부로 가는 콜라겐을 늘리는 먹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저분자 콜라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저분자 콜라겐도 소화기관에 거치면서 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처럼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갠 다음에 다시 콜라겐으로 합성이 되는 거는 맞지만 여러 가지 논문들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저분자 형태의 콜라겐을 섭취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 콜라겐이 많이 들어가 있는 족발이나 단백질이 많은 우유 같은 거를 섭취를 했을 때보다 확실히 콜라겐을 합성하는 그 합성률이 늘어났다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피부 고민 타입은 여드름입니다.
여드름에도 좋은 영양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선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서 피지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보통 트러블이 막 올라오게 되죠.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게 되면 피지를 먹고 사는 여드름균 같은 게 더 쉽게 모낭에 감염이 돼서 모낭염 비슷한 염증이 생기는 여드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피지 자체를 근본적으로 억제를 해야 되겠죠. 피지 분비 자체를 억제시켜주고 피지에 염증이 생기는 것까지 완화를 시켜주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가 우리 인체에서 꼭 필요한 미네랄 중 하나인 아연입니다. 아연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을 완화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를 개선해주고 면역력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 외에도 비타민 A 같은 영양소도 여드름에 도움이 됩니다. 앞서서 이제 피부 고민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제들이 좀 있다, 피부 고민들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도 사실 이렇게 꾸준하게 뭔가를 챙겨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지금 알려드리는 영양제는 정말 추려서 이것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다 하는 것들만 먹고 있으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아까 대표적인 항산화제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산소,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좀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 영양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노화 미백에는 비타민C를 소개해 주셨는데 비타민C가 코엔자임 Q10보다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활성산소를 막는 데에는 비타민C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하지만 비타민C는 수용성이고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 성분입니다. 항산화 성분도 이렇게 지용성, 수용성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수용성인 비타민C는 주로 세포 안에서 활성화가 되고 이런 지용성 영양소인 코엔자임 Q10은 세포막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항산화제를 동시에 섭취를 해주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비타민C도 먹고 코엔자임 Q10도 같이 챙겨 먹고 있어요. 두 번째 성분은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워낙에 유명하죠. 생선 기름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영양제로 알려져 있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행 개선을 해주기 때문에 심장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영양제죠. 근데 사실 저는 오메가3를 이런 목적으로 먹고 있지는 않아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안구 건조증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저처럼 이렇게 장시간 동안 레이저 쏘고 진료실에서 컴퓨터 오랫동안 보는 사무실 직업군이신 분들은 안구가 쉽게 피로해지고 건조해질 수 있는데 오메가3를 조금 길게 복용을 하시면 이런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실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품이 제가 먹고 있는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 사실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특정 상품을 추천드리기보다는 특정 제형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오메가3가 여러 가지 세대가 있다는 거 오메가3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오메가3가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이 됩니다. 1세대 오메가3 형태인 TG 형태는요, 오메가3의 대표적인 성분인 DHA라든지 EPA 함량이 좀 적은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서 이 함량을 좀 높인 게 바로 2세대 오메가3예요. 하지만 이 2세대 오메가3도 여전히 흡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흡수율과 함량 모두를 보완을 한 게 바로 3세대 형태고요. 3세대 형태는 RTG라고 하는 형태예요. 혹시라도 오메가3를 처음 드시는 분이라면 꼭 RTG 형태를 드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꼭 먹고 있는 영양제는 당연히 비타민이겠죠. 종합 비타민은 영양제 다른 것 다 제쳐두더라도 꼭 드셨으면 하는 영양제예요. 특히나 우리처럼 이렇게 피부에 좀 진심인 사람들은 꼭 먹어야 합니다. 제가 먹고 있는 비타민 제품은 이건데요. 이거를 왜 골랐는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종합 비타민을 고르실 때는 물론 비타민 A, B, C, D, E, K가 다 들어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도 피부를 좀 개선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피부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색소 침착을 막아주면서 동시에 염증도 막아주는 성분인 셀레늄, 그리고 모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비오틴, 여드름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인 아연, 이런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구매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족이기는 한데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영양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영양제 왜 챙겨 먹어야 되지? 너무 귀찮은데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요. 이 생각을 바꿔주게 된 게 바로 이 제품 때문이에요. 비타민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오쏘몰입니다.
실제로 제가 요즘 먹고 있는 오쏘몰 제품입니다. 사실 오쏘몰을 많이 먹지는 않은데 정말 피곤하다 싶을 때만 한두 번씩 꼭 챙겨 먹고 있어요. 이 오쏘몰은 가격이 좀 사악하기는 한데 그 사악한 가격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만큼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만성피로가 좀 심할 때 저는 이 오쏘몰 한 2-3일 정도만 먹으면은 만성피로가 싹 없어지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약팔이 같기는 한데 오쏘몰은 정말 광고나 협찬 아니고요. 제가 정말 최애하는 영양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려요. 지금부터는 영양제를 먹을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주의사항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량 복용을 하면 안 된다입니다. 한때 매스컴에서 메가도즈 요법이라고 해서 용량을 많이 한꺼번에 섭취를 하면 영양분이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영양제를 매일매일 먹는 게 너무 귀찮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방법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방법은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비타민 같은 영양분을 한꺼번에 과량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속이 불편하고 위장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은 수면 습관부터 교정해라 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잘 자주는 것만으로도 노화가 막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된다라는 거는 익히 들어서 아실 텐데요. 이 이유가 바로 수면을 할 때 나오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이 멜라토닌은 주로 나오는 시간대가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잠자지 않고 맨날 밤을 새면서 아무리 열심히 비타민만 챙겨 먹어봐야 잠 잘 자는 사람보다 피부가 좋아질 수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의사항은요, 자외선 차단부터 잘 하기입니다. 피부가 좋아지려고 영양제까지 챙겨 먹는 분이 선크림 설마 제대로 안 바르진 않겠죠? 아무리 비싸고 좋은 비타민 영양제 챙겨 먹는다 해도 선크림 안 바르면 말짱 꽝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먹어서 피부가 좋아지는 영양제들을 좀 소개해드렸어요. 먹는 영양제만으로도 피부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충분히 섭취를 꾸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참에 여러분 피부 고민에 맞는 영양제를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